우리가 많이 보는 TV 건강 프로에 의사들이 나와 어떤 성분이 막 엄청나게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설명하고, 같은 채널에 바로 뒤이어 방영되는 홈쇼핑에선 정확히 그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쇼닥터와 홈쇼핑 간의 연계 편성을 통한 호갱 과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쇼닥터들이 소개하는 약들은 어떤 대단한 신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뭔가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내 뒷산에서도 자랄 어떤 풀 성분을 머리에 바르면 머리카락이 난다, 내지는 유산균을 먹으면 불임 환자가 임신을 할 수 있다, 의사가 말하는 게 맞나 싶죠? 이처럼 정신이 아득해지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껏 바람을 잡은 뒤 연이은 홈쇼핑 판매를 유도하고 본인의 병원을 홍보하는 것이 주요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2024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보는 건강 프로에 이런 쇼닥터들이 TV 출연료로 1분에 550만원, 5분에 2300만원이라는 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TV 방송은 무려 몇만 명이나 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이기 때문에 쇼닥터가 출연해서 과장 광고로 대중들에게 영양제를 팔고 병원을 홍보하면 기대 수익이 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방송 심의 규정이나 의료 광고법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2024년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에서 비과학적인 내용을 다뤄 의료 광고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건강 프로는 직접적인 판매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판매는 이후 홈쇼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을 기망할 수 있는 쇼닥터와 홈쇼핑 간의 연계 편성을 예방하기 위해 방송사에서 광고를 받은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방송사에선 규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야, 지금 하는 건강 프로에 협찬 고지만 하면 끝이네? 그렇게 이들은 실제로 협찬 여부만 밝히고 쇼닥터가 출연한 뒤 여전히 이어서 홈쇼핑 연계 편성을 할 수 있었죠. 너무나 약했던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을 빙자한 쇼닥터와 건강 프로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우선 방송사 측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10년간 건강 프로에 쇼닥터가 출연해 과장 및 허위 광고로 프로그램 제재를 받은 건수는 약 19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쇼닥터에 대한 처벌이었죠. 최근 10년간 쇼닥터들이 수천 개의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할 동안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날린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지기간이 반년, 1년도 아니고 한 달, 열흘이었다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드라마에선 현실을 과장한 대사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현실 고증이 정말 제대로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결국 방통위나 보건복지부도 제재를 제대로 못하니 방송을 가장한 광고가 TV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의료인들이 과연 어떤 레파토리로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어 방송 제재까지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방통위 심의에 따르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했던 가정의학과 의사, 발기부전 시술 효과를 과장한 비뇨기과 의사, 특정 시술 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자신의 병원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 무려 물파스를 목에 발라 중풍을 예방한다는 한의사 등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건강 프로를 빙자한 개그 프로입니다. 개콘이 망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방송사들이 가장 많이 협찬을 받았던 품목들은 유산균, 콜라겐, 시서스, 그리고 크릴 등이 있었습니다. 위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품목들인데 오늘의 논점에 집중하기 위해 다루지 못해 아쉽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반면 칭찬할 것은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협찬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2023년 기준 KBS와 EBS는 홈쇼핑 연계 편성을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SBS 또한 규제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 문화가 앞으로도 올바르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저마다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것은 전체 의료인분들 중 극히 일부인 쇼닥터 문제입니다. 일개 유튜버 따위가 감히 이야기해봅니다. 같은 면허를 가졌다고 모두가 절대로 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진정성과 실력 모든 면에서 말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 프로에 거액을 주고 출연해 영양제를 홍보하거나 자신의 병원을 홍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매우 빈약한 건강 정보에 휘둘려 건강에 큰 도움도 안 되는 부당한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측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이런 몇십 년 묵은 지겨운 방송 문화가 없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쉽고 빠른 생활 정보를 원한다면 스캠닥터.